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서민들 휴양지로 자리 잡았었던 창녕의 부곡 하와이가 어제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38년 동안 온천 리조트의 명소로 인기를 누렸지만 운영난으로 많은 이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곡 하와이 영업 마지막 날, 수영장에는 물놀이에 신이 난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폐업 소식에 입장객이 평소 휴일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옛 추억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엄마랑 같이 추억의 장소라서 마지막 폐업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제가 어렸을 때 기분을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어릴 때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인데 또 커서 또 이렇게 또 없어진다니까 한편은 좀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고. 부곡 하와이 측은 38년 추억을 간직하겠다는 글로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아쉬워했습니다. 지난 1979년 개장한 부곡 하와이는 한 해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세월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대형 워터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다음 달 매각 절차를 밟는 부곡 하와이, 30년 넘게 역사를 함께한 직원들도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공기 좋은 부곡 온천에 살았던 그 하나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마음이 좀 정리가 좀 안 됩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물놀이 시설이 없던 시절. 엄마 아빠 그 신혼여행 사진 보니까 여기가 나와 있던데 그래 문 닫는다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타일이 많이 달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스쳐간 흔적들도 있고. 많은 이들의 추억을 담은 부곡 하와이가 이제는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악취가 나던 김해 화포천이 경남을 대표하는 생태 문화 습지가 됐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생태 습지로 거듭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요한 이른 아침,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 습지 전체를 뒤덮습니다. 물안개 사이로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와 풀이 봄바람의 일렁입니다. 화포천에는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와 천연기념물 수달 등 620여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로 제일 큰 하천형 자연 배후섭지로 흙 속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랑 이제 수생식물들이 의해서 이제 물을 정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 화포천 습지는 10년 전만 해도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됐을 만큼 오염됐었습니다. 그런 화포천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내려와 청소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2014년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 봉순이가 화포천에 나타났습니다. 화포천은 지금은 어린이들이 수생물을 채집해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배워가는 체험학습장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뭔가 어렸을 때 봤던 아주 낯익은 듯한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내내 오면서 사진을 한 수십 장 거의 100장이나 좀 찍었거든요. 경남의 새로운 생태문화자산 화포천 습지. 어렵게 복원한 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지난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요. 부산에서 이를 설치한 가정은 아직 5집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취재 장성길 기자입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주택에서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주택 화재로 70대 여성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죽었다 집안에 경보장치는 물론 소화기조차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 소방관이 천장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드릴이 없으면 양면 테이프로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5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주택에는 이런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전국 평균 설치율은 아직 30%가 안 됩니다. 부산은 더 심각합니다. 21.6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창원과 대구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달아야 되는 건지 안 달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셨다는 거죠? 예, 오늘 알았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의 4분의 1은 주택 화재. 하지만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할 만큼 주택 화재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많은 가구들 다 나가가지고 일을 다 확인하는 그 자체는 좀 너무 많이 업무적으로 힘들고 대민적으로도 봤을 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 1977년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2002년에 설치율 94%를 달성했는데 사망자가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설치율을 전국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대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저렴한 식사를 제공한다는 소식과 학생들의 찻잎 따기 체험 행사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신유진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 대학 요시다 캠퍼스 식당 앞에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야마구치 대학은 신입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규칙적인 대학 생활을 하도록 아침 식사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신입생 학생증을 제시하면 2,000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100원에서 최대 1,000원만 부담하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一人暮らしなんで結構食費が改善されるっていうのだいぶ助かります。 아침 식사 할인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학교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ずっとやっ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ね。 어린이에서부터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찻잎 따기 작업에 열중입니다. 참가자들은 길이 200m의 울타리에서 찻잎을 정성스럽게 땁니다. 最初は慣れ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やっていくうちに楽しくなって積むのも上手くなってると思います。 이와쿠니 고등학교는 매년 전통 수작업으로 찻잎 따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0명 정도 모였습니다. 人数が多くて楽しいです。すっごい美味しいお茶になればいいと思います。 체험 행사에는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기지 관계자도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딴 찻잎은 가공을 거친 뒤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오늘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집니다. 경남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수십 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강력한 자외선이 함께하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남서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오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적으로 깨끗하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이미 2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있고요. 낮에는 창원과 김해 33도, 창녕과 밀양 35도 등 대부분 30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합천 15도, 남해는 25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거창과 산청 33도, 합천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안개가 짙은 가운데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밀물 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소나무 재선충과 자벌레 등 산림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항공방제 활동을 벌입니다. 고성군이 46곳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사방사업을 한 18곳은 취약관리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의령군이 다음 달 5일까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신규 농업인 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천시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제1회 사천사랑 UCC 공모전의 참가 영상을 오는 9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인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던 지난 2008년
국회 특수활동비로 매달 지급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쓰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본인이 밝혔다며 명백한 업무상 횡령으로 국회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8조 5,600여 원으로 집계됐으며 증명서류를 남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예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에 대해 해고를 압박하고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 불법 파견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지회가 설립됐습니다. 민주노총 일반 노조는 지난 26일 정부 경남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지회 가입 보고 대회를 열고 경남청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총 일반 노조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 경남청사 관리소의 용역 근로자 해고 압박과 직접 업무 지시 등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숨진 운전자가 최근 3년 동안 2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은 지난 2014년 82명, 2015년 73명, 지난해 86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오토바이 법규 준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기업과 기관, 문화예술단체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인 메세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체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메세나 회원기업의 공연 관람 할인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하동발전본부와 하동연예예술인협회, 산청 휴로민재개발원과 분청사기연구소, 남해 주식회사 청남과 진주 경상오페라단도 각각 자매 결연을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불량 주거지의 정주 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올해 5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김해와 밀양, 사천, 하동 지역 범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골목 담장 벽화와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한 결과 주민 81.8%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창녕과 거창군 등 5개 시군에 3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안심 골목길을 조성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구산면의 해양관광로인 반동3거리에서 저도 연료교회 수국거리가 조성됩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구산면 해양관광로 4km에 나무 수국 3,000그루를 심어 수국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저도 연료교회 스카이워크를 설치한 후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수국거리가 조성되면 볼거리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